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그 순간 반짝하고 서 회장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저건 차가운 겨울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 골목길. 그때 분식집 문 앞에 두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딘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할머니 한 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지려는 찰나 민준이가 재빨리 뛰어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들은 정말 누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항상 먼저 달려와. 바로 그 순간 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분식집 안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인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서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남편이 특별 주문으로 만든 세상 하나뿐인 그 목걸이. 같은 시각 고급 세단 안. 회장님이 또 분식집에 가셨군.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은 결국 우리 우진이를 택할 수밖에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한빛그룹을 이끄는 여전사 서영이.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 서영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분식집 앞에서 아들 성민과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여기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도 여기 올 거예요. 20살 청년의 환한 웃음. 아들 성민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큰 조사 없이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오늘 저녁에 얘기할게요. 하지만 그 저녁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성민의 기일이 다가오면 그녀는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추억이 살아있는 유일한 장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분식집 창가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에선 두 아이가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저 착한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자아이의 목에 목걸이가 반짝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남편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서영이는 그것을 아들 성민에게 물려줬었습니다. 성민아, 이건 내 아버지가 엄마에게 준 거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줘. 그 목걸이가 지금 저 어린 여자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자동차 안에서 정태수 부사장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회장의 일정표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분식집에 가셨군.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들도 없는 회장님. 결국 제 아들 우진이가 후계자가 될 수밖에요. 그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저녁 그 분식집 근처에서 7살 정도 되는 쌍둥이 남매를 봤어요. 여자아이가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민준이와 민서의 집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버스를 타야 했지만 버스비가 아까웠습니다. 오빠, 우리 걸어갈까? 날씨도 좋은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최신 운동화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의 옷은 낡았고
신발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네 항상 저런 옷만 입고 다니네. 돈이 없나 봐. 방과 후 집에 도착해서 숙제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7살 아이들이 척척 해냈습니다. 늦은 밤 박선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박선영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애들 오늘도 잘 지냈어? 응, 엄마, 우리 오늘 할아버지 도와드렸어. 그래, 우리 민준이, 민서가 정말 착하구나. 민준이와 민서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박선영은 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아빠 성민이 그녀에게 준 그 목걸이. 선영아, 이건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 꼭 결혼하자. 행복했던 기억. 하지만 성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선영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목걸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성민 씨, 우리 아이들 꼭 잘 키울게. 사흘 후 회장님 말씀하신 아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영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이름은 민준, 민서입니다. 어머니는 박선영, 32살. 명동 근처 중화요리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영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선영.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호적에 아버지란이 비어 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들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이가 사랑했다던 그 여자. 혹시 박선영이 그 사람일까? 비서실장이 나간 후 서영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서영이는 분식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야,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응, 오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애들아, 안녕? 민준이와 민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착한 일 하는 거 봤어. 할머니가 감동해서 그러는데 같이 분식 먹을래? 할머니 혼자 먹기 심심해서. 민서가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너희가 착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거야.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들에게 떡볶이, 순대,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빠르게 먹습니다. 서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그때 민서의 목걸이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그 목걸이 정말 예쁘구나. 어디서 났어? 민서가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보물이에요. 아빠한테 받은 거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긴 거래요. 서영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희 아빠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로. 서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서영이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집에 와 말했던 것.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 아직 학생이잖아.
공부나 해. 엄마, 저 진심이에요. 꼭 선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서영이는 컵을 든 손이 떨려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성민이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성민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내 손주들이야. 내가 찾던 손주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키운 엄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엄마를 뵐 수 있을까?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할머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서영이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진 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내 손주들을, 며느리를 찾아야 해. 집에 돌아온 민준이와 민서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착한 할머니가 밥 사주셨어. 박선영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밥을 사준다고? 조심해야지. 민준이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전화번호 주셨어요. 박선영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잊지 못한 그 번호. 성민이의 어머니, 그리고 서영이 회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차갑게 말했던 그날. 당신 같은 집안 여자가 감히 우리 아들과 결혼을 꿈꿔? 당장 헤어져. 박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우리 아이들을 찾은 건가? 이제 와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걸까요? 자신을 차갑게 거절한 그 사람과 서영이는 그날 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서영이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사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우진이도 후계자 교육을 잘 받고 있고요. 우진이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성실하더군요. 정태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진이가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서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진은 정말 괜찮은 조카였습니다. 성민이가 없는 지금 그룹의 후계자로는 적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성민이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혈육이. 모르는 번호로 드디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시죠? 낮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 박선영이었습니다. 서영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저희를 찾으시는 건가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부탁이에요. 박선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일 오후 명동공원에서 만나요. 서영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빛그룹 부사장실. 정태수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최근 동선 보고서 가져왔나?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동 분식집. 일주일에 3번. 보통 1년에 1번만 가던 곳을 요즘 자주 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명동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봐. 정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성민이 후계자가 되면 자신의 아들 우진이는 평생 2인자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태수는 성민이의 차에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 성민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경찰도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날 명동공원. 서영이와 박선영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미안했어요. 박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우리 집안 체면만 생각했어요. 박선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성민 씨를 닮은 아이들. 서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가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이와 민서를 제대로 돌봐주고 싶어요. 박선영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괜찮아요.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배를 굶잖아요. 낡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저희는 행복해요. 서영이는 박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돌볼 기회를. 박선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그날 저녁 정태수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이 오늘 명동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민이가 결혼하겠다 했던 그 여자.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나? 네, 7살 쌍둥이가 있습니다. 정태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설마, 성민이의 자식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을 계속 감시해. 회장님이 그들과 접촉하는지 모두 보고해. 그로부터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민서가 서영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습니다. 겨울 외투, 신발, 가방, 심지어 학용품까지. 박선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이가 박선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박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회장님, 제발이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도움이 될 거고 저한테는 가족이 필요해요. 박선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같은 시각 정태수는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DNA 확인해봐. 반드시 7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의 집. 아이들이 잠든 후 박선영은 민서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정체를 증명하는 증거. 박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민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회장님을 믿어도 될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성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는 개인 병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서영이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확신했지만 공식적인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친손주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서영이는 즉시 박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씨, 이제 제대로 시작합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 서영이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법무팀의 지시예요. 민준이와 민서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상속 서류를 준비하세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태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정태수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이 정말 성민의 자식이라는 거야?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다시, 또다시 없애면 돼. 다음 날, 서영이는 민준이와 민서를 데리고 한빛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너희는 이 회사의 가족이야. 민서가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할머니가 너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네, 할머니.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회사는 너희 아빠가 물려받았어야 할 거야.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빠의 자리를 이어받을 거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서영이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냉정하게 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제, 무슨 일이십니까? 노크도 없이. 회장님, 이 아이들이 정말 성민이의 자녀들입니까?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제 손주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우진이는요? 그동안 후계자 교육을 받았는데 서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도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경영권은 제 직계 손주들에게 갑니다. 정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겁니다. 정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정태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7년 전에도 성민이에게 모든 걸 뺏길 뻔했지. 이번에도 방법을 찾으면 돼. 다음 날, 서영이는 사립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딘가 깨름직했던 아들의 교통사고를 재조사 의뢰합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차량 정비 기록입니다. 사고 전날 브레이크 오일이 교체됐는데 정비소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조작? 네. 그리고 정비소 사장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추적해보니 탐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태수 부사장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탐정은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보험으로 남겨둔 겁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민만 없으면 우진이가 후계자야. 확실하게 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서영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구나. 사흘 후 한빛그룹 이사회실. 서영이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제 아들 성민의 죽음.
그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영이의 눈이 정태수를 향했습니다. 정태수 부사장, 변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경찰이 다가와 정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태수,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정태수는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위해... 서영이 회장이 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건 내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탐욕을 위한 살인이야. 정태수의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그때 후계자 교육을 받던 정우진이 이사회장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우진은 아버지의 실체에 경악합니다. 아버지가 피로 맺어준 자리는 전 거부하겠습니다. 정우진이 후계자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내리는 명동 분식집. 서영이, 박선영, 민준, 민서 4사람이 모였습니다. 7년 전 성민이가 좋아하던 그 자리. 서영이가 박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7년 동안 혼자 고생했어요. 회장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어머님. 4사람은 따뜻한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성민 씨,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요. 당신도 보고 있죠? 눈발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성민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